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험 공부까지 하시는 분들 정말 만만치 않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야근할 때도 있고 회식까지 겹치면은 한 주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쉬어줄 시간도 없습니다. 주말이야말로 공부 시간 확보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공부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래저래 방법을 찾다 보면은 정말 지치고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직장병인 수험생분들께 필수로 알아두면 좋은 현실적인 팁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던 분들, 아니면은 어떻게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직장 생활 중에 머리가 좀 아프거나 목이 붓거나 좀 몸살 기운이 올라온다 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쯤이야 뭐 참지, 지금 나는 당장 급한 게 공부니까 하면서 버티고 병원 가지 않다가 결국에는 더 큰 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결국에는 컨디션은 곤두박질 쳐가지고 공부를 한답시곤 하지만 집중력은 바닥을 치고 며칠 동안은 퇴근 후에 스터디 카페나 공부는커녕 그냥 집에 와서 바로 뻗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증상이나 징후만 있어도 바로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이틀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일주일, 2주일로 커버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잘 챙겨 먹고 또 휴식할 때는 제대로 쉬어주면서 오히려 더 길게 오래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건강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병원 가는 것 미루다가 잃는 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치료와 휴식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이것도 제가 참 딜레마인데요. 저는 일단은 잠은 무조건 많이 자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수험생활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직장 병행 수험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잠을 충분히 많이 마음 놓고 자면서 직장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그냥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이 잠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지만 직장 병행 수험생분들께는 그래도 최소한의 수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공부 시간이 부족한데 잠이라도 줄여볼까? 왜? 만만한 게 잠이니까요. 잠을 줄이는 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저는 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잠 줄이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해서 2-3시간, 4시간 자고 출근하고 다시 일어나서 공부하고 이런 생활이 일주일 이상 되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며칠간은 되지만 2주쯤 지나니까 공부할 정신이나 집중력, 체력도 바닥나 있고 심지어 업무에서도 실수가 터지고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많이 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잠을 줄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꾸준함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휴수면 시간은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좀 부족하다면은 주말에 좀 보충을 해주세요. 물론 주말에 몰아자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현실적인 계획과 스케줄을 짜셔야 됩니다. 좀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야지, 모든 과목을 다 끝내가지고 합격하고 싶다. 물론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합격이라는 걸 달성하려면은 3개월 동안 거의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장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단기 합격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합격수기라는 거는 합격한 분들이 쓰시는 거고 사실은 불합격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장수 끝에 합격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문직 수험기간 3년, 4년이라고 하는데 그 3년과 4년은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수험기간입니다. 전체 토탈 합격자, 불합격자 가리지 않고 낸 통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사실 개인마다 좀 성향이 다르긴 하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병행 수험생분들께는 집이라는 공간은
놀거나 쉬는 장소로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인분들 중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집에서 공부하거나 다시 스터디 카페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다들 아시죠? 일단 피곤한 몸 이끌고 집에 들어가서 배고픈데 밥까지 먹었다. 뭔가 좀 나른해지고 좀 눕고 싶고 잠깐 유튜브만 보고 공부할까? 나갈까? 하는 순간 이미 2시간 지나가 있고 그러다가 오늘 하루 날렸다. 그냥 내일 공부하자 하고는 자버리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집에서는 휴식과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퇴근하고 나서 직장 근처에 음식점에서 저녁을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지 마시고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에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분량의 공부를 그리고 시간을 마친 이후에야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밥 먹고 씻고 잠자기만 하라는 거예요. 즉 집을 휴식과 수면의 공간으로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공부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좀 편안함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집에 가서 좀 나태해지는 나를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하루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지고 또 추가적으로 퇴근 시간에 집 가시면은 지하철이든 자가용을 이용하시든 사람 정말 많고 차 정말 많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분량이나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집에 가면은 지하철도 조금은 널널하고 차도 잘 안 막힙니다. 거기서 세이브될 수 있는 체력이나 시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은 오로지 휴식과 수면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직장병인 수험생분들께 정말 100번이고 수천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바로 짜투리 시간입니다. 직장인이 하루 보내는 시간을 쫙 펼쳐놓으면요. 생각보다 시간 잡아먹는 일들 되게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 당연하고요. 회의실에 들어가서 회의 시작까지 대기하고 있는 시간, 점심시간, 막간의 커피 타임 등등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은데 이때 그냥 스마트폰으로 SNS나 유튜브만 보면은 이 짧은 시간들이 모여서 그냥 몇 시간씩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그냥 배경화면에 공부 어플만 있게 하시는 거예요. 홈 화면에. 휴대폰을 무의식적으로 켰다고 하더라도 공부 어플이 먼저 딱 눈에 들어오면은 지금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 있거든요. 진짜 30초든 1분이든 상관없어요. 하세요.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죠? 모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 시험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공부해봤자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거든요. 1시간까지는 좀 못하는데 이것도 다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변리서 업무를 하고 나서 조금 쉬는 시간에 잠깐 1분, 2분, 3분 그때 조금씩 하고 이동 시간에 걸어다니면서 하고 버스나 지하철 이용할 때 하고 또 컨설팅 할 때 컨설팅 수강생분들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자기 직전에 잠깐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모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도출되고 그 효과도 짤막짤막하게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 때문에 이 파괴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신다면은 사실 큰 효과는 없는데요. 인강 같은 거 그냥 틀어놓으면은 이게 한 100을 내가 틀어놓으면은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5에서 10이 어딥니까? 그래도 의외로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짜투리 시간이 쌓이면은 정말 많은 합승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바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퇴사의 타이밍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직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1차는 붙고 나서 퇴사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리사나 CPA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좀 방대한 시험이고 또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잘하느냐에 따라 그 합격 가능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될 텐데요. 그 이외에 절대평가인 시험들이나 상대평가이지만 커트라인이 높지 않은 시험의 경우에는 1차는 올바른 방법과 계획 그리고 전원만큼은 아니지만은 일주일에 25시간에서 30시간 내외? 이 정도 공부하면은 붙는 데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퇴사는 일단은 1차는 병행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1차를 붙었다. 그렇다고 바로 퇴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 2차 시험 공부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1차 합격 후에 2차를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 어느 정도 자기 확신이 생길 때 그때 퇴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나 각 잡고 그냥 바로 무작정 퇴사하지 말고 일단은 1차까지는 합격에 노려본다.
그리고 1차 합격하고 나서 그 당해년도는 좀 힘들겠지만은 그 내년도 2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붙겠다는 확신이 생길 때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25시간에서 30시간이 절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를 한 거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10시간도 공부를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팁들을 하나씩만 실천해 보셔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과 공부라는 정말 이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부법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거 있으시다면은 제가 배 이상의 가치를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직장병행 수험생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상 손민규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